인왕산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거꾸로 매달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한계를 넘어서는 윗몸 일으키기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찢어질 듯한 복근의 통증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믿었던 형제들의 비열한 배신과 종로를 잠식해오는 외놈들의 서늘한 그림자였거든요. 몸이 솟구칠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주먹을 쥐었는가라는 피 맺힌 질문이 맴돌았고, 다시 내려갈 때마다 쓰러진 형제들의 신음소리가 인왕산의 골바람을 타고 제 귀를 핥히었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조선 주먹의 자존심도 함께 멈춘다는 생각에 저는 광기 어린 사자처럼 1000번, 2000번을 채우며 제 주먹을 벼리고 또 벼렸답니다. 안으로는 오만이 우리를 옥죄고 밖으로는 야쿠자의 잔인한 복수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과연 저는 종로의 진정한 새벽을 열 수 있을까요?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진정한 사자로 거듭난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 그 11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종로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쌍칼 형님의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제 눈을 따갑게 찔러왔거든요. 형님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는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만 응시하고 계셨죠. 형님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독한 담배 냄새는 마치 우리 조직의 위태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만 같아 제 마음이 참담했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음을 보고하자 형님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의욕이 서려 있었죠. 형님의 짧은 위로 뒤에 저는 가슴 속에 맺힌 서늘한 의욕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어제의 승리는 결코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형님, 제가 피를 흘리던 그 시각에 우미관의 번개가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쓰러지길 기다리는 구경꾼처럼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은 피우시던 담배를 제 떠리에 거칠게 비벼 끄셨는데,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조선 주먹의 황제라 믿었던 구마적 오야봉이 하야시에게 종로의 문을 일부러 열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형님의 가슴도 도려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구마적의 오른팔 뭉치가 거만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형님의 책상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침을 뱉었죠. 에이, 시끄러워. 주먹 몇 번 휘둘러 타고 아주 나라라도 구한 줄 아는구만. 쌍카로야봉, 귀구멍 열고 똑똑히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 우미관에 바쳐야 할 상납금은 무조건 2배다. 구마적 오야봉의 명이니 도달지 말고 채워 넣어라. 한 푼이라도 모자르면 이정목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줄 알아. 뭉치의 비열한 윽박지름 뒤로 힘없는 상인들의 절규가 환청처럼 들려왔답니다. 외놈을 몰아냈건만 정작 같은 조선 주먹들이 동포의 고혈을 더 잔인하게 짜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불만 있으면 우미관으로 기어오든가 라고 소리치며 나가는 뭉치의 뒷모습을 보며 제 주먹은 분노로 터질 듯이 떨렸답니다. 뭉치가 휩쓸고 간 집무실에는 여전히 메스꺼운 배신의 향기와 차가운 정적이 진동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뭉치의 비릿한 침과 방안을 맴도는 그의 가소로운 비웃음이 마치 우리 조직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뭉치가 나간 닫힌 문과 더러워진 바닥을 멍하니 응시하며 분노로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죽여야만 했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시린 겨울바람 소리만이 우리의 시커멓게 타버린 속을 훑고 지나갈 뿐,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어 이 처참한 현실을 말하지 못했죠. 한참의 침묵 끝에 형님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피우시던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셨습니다. 아직 반도 타지 않은 담배가 재떨이 바닥에서 으스러지며 자욱하고 독한 연기를 뿜어냈지만 형님은 그 뜨거운 온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거든요. 담배를 지식이던 그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엔 믿었던 형제에게 등을 찔린 호랑이의 참담함과 억눌린 분노가 서릿발처럼 서려 있었답니다. 형님의 충혈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서늘한 정적은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질 만큼 제 숨통을 죄어왔고, 저는 그 으스러진 담배꽁초가 마치 우리 종로 주먹들의 자존심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조직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병원에서 온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오야봉, 두한 형님, 어제 쓰러졌던 식구들이 모두 의식을 되찾았고 상처가 깊지 않은 이들은 오늘 바로 퇴원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처럼 제 가슴을 환하게 비춰주었답니다. 태산 같던 형님의 얼굴에도 그제야 안도의 빛이 감돌았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뭉치가 남긴 도끼를 털어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급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에 들어선 순간 이번에는 요란한 깡통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표교 다리 밑에서 함께 굶주림을 견디던 동무들, 개코와 진영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개코는 예전처럼 제 이름을 스스럼 없이 부르며 때 묻은 누더기 소매로 제 비단 양복을 덥석 붙잡았답니다. 제가 조직패의 길을 걸으며 비단 옷을 입게 되었어도 개코에게 저는 그저 수표교의 영원한 대장이자 둘도 없는 친구일 뿐이었거든요. 비단 소매에 묻은 개코의 때 묻은 손자국을 보며 저는 문득 이 옷이 주는 화려함보다 저 누더기 속에 감춰진 친구들의 진심이 훨씬 더 고귀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쌍칼 형님과 함께 형제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하얀 붕대를 감은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맞이해 주었거든요. 특히 턱뼈에 깊은 자상을 입었던 김무옥 형님은 어느새 부기가 빠진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두하나, 어제 내 주먹은 정말 귀신도 고칼 노릇이더구나 라며 제 무용담을 늘어놓는 무옥이 형님 곁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던 문영철 형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두하나, 무옥이 말이 맞다. 어제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종로 식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사지에서 홀로 우리를 지켜준 내 의리, 이 문영철이가 절대로 잊지 않으마. 평소 냉철하던 영철 형님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궈놓았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오야봉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새겼습니다. 거창한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형제들과 수표교 친구들의 웃음을 지켜내는 것이 제 주먹이 존재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뭉치가 우리를 옥죄어와도 이 눈부신 의리와 기적 같은 회복력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제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겁게 솟구쳐 올랐답니다. 동료들의 기적 같은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종로의 단골 술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사지를 넘나들었던 식구들이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도록 형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만의 성역이었거든요. 개코는 깡통을 흔들며 신이 났고 진영이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동료들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오늘 아침 뭉치에게 당했던 모멸감도 이 뜨거운 함성 속에서는 잠시 잊히는 듯 했죠.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연회의 흥이 정점에 달해 모두가 승리의 잔을 높이 든 바로 그 순간 술집 밖 골목에선 기묘할 정도의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는 그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